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 대표 이선규입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하고 또 시청도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역사 공부를 시키면은 자녀들이 이거 아버지가 뭐 역사를 알아요? 어머니가 뭔 역사를 알아요?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면 자녀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유튜브를 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현대사 포럼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6.25 전쟁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자 여러분들은 현대사 포럼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북한에 아는 사람들한테 6.25는 이것이다. 그리고 현대사 포럼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북한의 친구들한테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강남 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때문에 해방전쟁이 실패했고 미국이 제재를 해서 우리가 못 산다. 그래서 미국은 철천지 원수다 했지만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이 인천 상륙작전도 이렇게 김일성이가 18사단을 외관으로 뺐기 때문에 메가다가 쉽게 인천 상륙적을 했지, 인민군 18사단이 인천을 지켰더라면은 메가다가 절대 상륙을 못합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면은 그러냐고 이해를 하죠. 우리나라 좌파들이 자유시에 있는 메가드 동상을 막 철거하려고 동아줄로 묶고 막 잡아다니고 그랬을 때 미국에서는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은 철거해서 부시지 말고 미국이 그걸 그대로 메가드 동상을 갖다가 미국 이렇게 국군묘지에다가 세워놓을 테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만 하라. 그러면 메가드 동상을 다 옮기겠다 했어요. 그러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설명을 들어보면은 김일성 바보였기 때문에 메가다가 성공을 해서 인력이 세계 스타가 됐지, 인민군 18사단을 외관으로 안 보내고 잘 막았으면은 메가다는 바보가 되고 김일성은 인력의 스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다가 성공하게 한 것은 김일성 바보 작전으로 인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평양에 가서 김일성 동상은 무너뜨릴지언정 어떻게 자유시 있는 메가다 동상을 무너뜨리려고 좌파들은 그러니까.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한 13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좌파들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을 다 헐어버려야죠. 어째서 저거 메가드 동상을 헐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역사를 알고 제대로 평가를 해야지, 모르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력이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극좌는 욕먹고 극우도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민군이 총 퇴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날 외관으로 간 인민군 18사단 3개 연대가 있는데 22연대는 벌써 올라오고, 그리고 1개 연대가 밤에만 이동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전차 4대를 이렇게 기차에다 싣고 이렇게 보병이 뒤따라서 와서 수원 비행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미군 7사단 31연대를 막 전차 4대가 공격을 했죠. 그런데 로켓포가 없을 때는 인민군 전차 4대면은 수원 비행장을 공격할 때 아주 그냥 수원 비행장이 수라장이 될 건데, 로켓포가 있기 때문에 인민군 전차는 적소가 못 되죠. 그래서 31년대 포병대가 로켓포로 그냥 선두 전차를 4대를 파괴해버렸어요. 그냥 싹 다 전멸시켜버렸지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보병 갖고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대전 점령을 무래 로켓포가 처음 왔는데, 그러니까 7월 20일 전에 부산을 점령을 해야지 7월 20일 지나서는 로켓포 때문에 안 되죠. 그런데 김일성은 이렇게 미군을 다 무시한 것 같아요. 로켓도 없을 거다. 그리고 비행기도 시원찮다. 병력도 시원찮다. 그리고 한국은 도우지 않을 거다. 너무나도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인천 상륙작전에는 무슨 병력이 있는가 그렇게 무시한 것 같아요. 모택동이가 그렇게 김일성한테
반드시 메가더는 인천으로 상주 가니까 인천을 잘 방어하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은 그까짓 뭐 미국하고는 세상에 400명 갖고 방어를 했으니까 이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 대통령이가 천안을 통일하는 데는 그만큼 똑똑하니까 장개석을 몰아내고 통일을 했지, 바보 같으면은 천안을 통일하고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의 조언을 들었으면은 인천을 막죠. 그리고 저렇게 인민군이 붕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의 조언을 안 듣고 자기가 바보 노릇해서 결국은 이제 인민군이 참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로켓포가 있으니까 인민군 전사는 이제 국군이나 미군은 걱정을 안 해요. 싹 인민군이 도망가 버렸죠. 이제 9월 25일 날 인민군은 고지에서 박격포로 이제 수원 비행장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고지에서 박격포로 공격하면은 미군이 항공대에다가, 그러니까 미군 공군에다가 연락하면 5분도 안 돼서 와서 그냥 폭격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지에 있는 것은 머리 위에다가 막 그 폭탄 던지는 것도 똑같아서 몇 분도 못 돼서 다 도망가 버리죠. 7사단 32년 되고 고지를 공격했고 인민군 전체 14대가 막 이제 응전을 했어요. 그런데 저 로켓포로 그냥 공격하니까 14대 중 6대가 그냥 파괴돼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곡사포로 공격하고 항공대가 공격하니까 그냥 뭐 그냥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9월 27일 날 12시 미 7사단 31년대가 8대 항공 지원을 받아서 인민군을 그냥 집중으로 공격하니까 14대 인민군 전체 14대 전차포 6대를 파괴하고 고지를 딱 점령해버렸어요. 이걸로서 이제 인민군 정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10월 1일 날 5급 8군 사령관은 10군단은 큰 손실 없이 전차와 야포의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워커는 7사단, 그러니까 미군 7사단을 양평과 원주를 이렇게 인민군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것을 방어하고, 해병사단은 평창에서 강릉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도로만 막으면 되니까 막고, 그래서 인민군 도망치는 이렇게 인민군을 패잔병들을 이렇게 강릉에서 서울까지 싹 막아버리자, 이렇게 워커가 메가드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 10군단이 원주까지 진격하여서 낙동강에서 후퇴하는 인민군을 포위합니다 하고 건의했으나, 메가드는 어떻게 저거 2개 사단을 가지고 이렇게 강릉에서 서울까지 막느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알몬드 소장이 메가드한테 건의하니까 메가드가 워커보다도 알몬드 소장을 더 사랑하고 그 말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알몬드 소장 아주 이렇게 기억에 더 신임을 하죠. 그래가지고는 워커 말을 안 듣고 알몬드 소장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만약에 이제 워커 주장대로 서울에서 이렇게 그 양평 그리고 원주까지, 그리고 이제 7사단이 하고, 그리고 이제 평창에서 이렇게 강릉까지는 해병사단이 딱 막았으면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 한 3만 정도가 이제 북한으로 가는데 그걸 딱 차단해서 다시는 북한이 재개할 수 없는데, 워커 말을 안 듣는 것이 메가드 이제 또 실수예요. 이제부터 이제 인천 상륙작전 성공은 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메가드가 계속 실수만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문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1950년 9월 23일 영등포가 22일 날 점령되니까 보급이 안 되니까 김일성은 이제 김책한테, 전선사령관 김책한테 낙동강에서 총 후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9월 23일 날 이제 명령을 내려서 후퇴기 시작하는데, 인민군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9월 16일 아침 9시 기에 이제 유엔군이 이제 총 반격을 했어요. 9월 15일 날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워커가 9월 16일 날 낙동강에서 미군은 국군은 반격하라. 그래서 9시 한번 반격을 해봤어요.
그런데 인민군이 끄떡도 없어요. 그리고 9월 16일 종일 반격에도 인민군은 끄떡도 없이 국군하고 미군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 안 했으면은 낙동강 전선이 상당히 이렇게 위험을 뻔하였어요. 9월 17일에도 유엔군은 국군하고 이제 미군이 이제 반격을 했어요. 끄떡도 없어요. 17일 날도. 그래서 이제 워커가 이제 고민을 했죠. 메가더고 워커는 고민한 것이 낙동강하고 서울하고 너무 멀어서 간격이 멀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방어는가 해가지고 이제 메가더가 군산으로 해서 미 병력을 다시 일개사단을 상륙을 시켜서 이렇게 서쪽에서 대전으로 해서 낙동강을 막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워커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막 한지를 뛰면서 반대가지고 메가더가 그 작전을 세우려는 것을 워커가 이렇게 반대갖고 안 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휴전할 때까지 이렇게 보면은 메가더보다도 워커 중장의 작전이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월 18일 미 해병대가 김포 비행장과 구르동을 점령하고 영등포까지 가자 김일성은 미군이 이제 영등포를 점령하면은 이렇게 보급이 안 된다 생각해서 이제 9월 23일 날 총후퇴 명령을 내렸죠. 9월 18일 날 김책 전선사령관한테 아무래도 인천 상륙작전에서 완전히 인민군을 포위할 것 같으니까 저거 이제 진주로 간 인민군 6사단, 인민군 7사단, 그리고 이제 그 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산 인민군 4사단. 이 3개 사단은 너무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퇴할 때 어려울지 모르니까 소백산으로 빼고, 그리고 이제 다부동이나 영천이나 그다음에 안강이나 포항에 있는 전선을 그대로 두어서 이렇게 3개 사단이 후퇴하는데 이렇게 보호를 해줘라. 이렇게 김일성이가 김책한테 18일에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김책은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서 먼저 현풍, 영산, 마산 방면에 군단을 축자적으로 이제 금강적으로 이제 후퇴시켰는데, 영산에 인민군 4사단이 공격을 했잖아요. 인민군 4사단이 영산을 가서 보니까 국군하고 미군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밀양을 공격을 했어요. 밀양을 공격해서 밀양에서 딱 인민군이 점령해버리면은 부산에서 군수품이 대구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구에 있는 국군하고 미군은 포항으로 해서 일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민군 4사단이 밀양을 점령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심지어는 뭐 추사병까지 동원해갖고 인민군 4사단을 영산에서 밀양에서 영산에서 밀양으로 가는 인민군 4사단을 한 달을 넘게 방어를 했죠. 그러니까 인민군 6사단은 진주에서 마산 가는 것을 공격하는 것을 막았고, 그리고 이제 인민군 4사단이 영산에서 밀양 가는 것을 죽자살자 반대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급할 때는 이제 마산을 방어하는 병력을 영산으로, 또 이제 영산을 방어했다가 마산이 위험하면 또 마산으로, 마산 공격했다가 위험하면 또 영산으로, 그냥 부대가 왔다 갔다 해버렸어요. 24사단은 미 24사단은 반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 없는 그런 부대인데도 마산 방어라 그러면 마산을 가고, 영산 가서 방어라면 영산으로 가고, 그렇게 위험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인민군 4사단 이권과 밀양은 점령을 못하고 이렇게 후퇴 명령을 받으니까 한절을 뛰면서 통곡하고 후퇴했고, 그리고 마산을 공격해서 이제 창원을 거쳐서 이렇게 김해를 거쳐서 부산까지 가려고 그냥 전력을 다해다가 마산에서 진주에서 마산을 공격을 못하고 이제 후퇴할 생각하니까 방우산도 6사단 방우산도 후퇴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코앞에까지 갔다가 지금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도저히 공격을 못하고 후퇴하라니까 이제 후퇴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관무나 방울산이가 미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다는 거, 상륙을 성공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후퇴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축자적으로 이제 후퇴를 했죠. 그리고 이제 김무정의 1군단, 그러니까 저 포항 쪽에서 싸우는 1군단은 어무를 하고, 그리고 2군단, 그러니까 진주, 영산, 현풍, 여기 있는 현풍은 이제 인민군 14단에 이제 공격을 했죠. 이 2군단만 이제 현지를 고수하고 1군단은 이제 소백산까지 이제 후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김책의 명령에 따라서 진주 6사단과 7사단이 제일 먼저 후퇴하기 시작했고, 영산의 4사단, 5사단, 2사단, 3개 사단이 이제 밀양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냥 공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막 갔으면은 전차도 있고 미군이 오기 전에, 그리고 로켓포가 오기 전에 했으면은 3개 사단이 갔으면은 벌써 점령을 해버렸죠. 여기 이민군 2사단은 거의 다 반파돼서 이제 사단 참모진들하고 뭐 연대장들 정보만 했지 제대로 이제 활동을 못한 그런 사단이 저 황간에서 이제 붕괴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민군 5사단하고 이제 4사단이 밀양을 점령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점령을 못하고, 현풍의 10사단이 굉장히 이 사단은 별로 피해를 안 받는데 현풍에서 이렇게 철로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현풍의 그 사단장이 넋이 빠졌는지 어쩌는지 공격을 잘 안 해요. 저 대구 밑에 화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화원에서 바로 그냥 대구로 공격하면은 다부동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거기서 15일 동안 공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단장이 어디 빠졌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냥 인민군 김일성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고, 이건 미군이 공격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병사다 많이 죽여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그러는지, 아니 저 화원에서 대구로 공격하면 금방 다보동에 있는 국군하고 미군이 우회만 빠지는데 한 15일 동안은 공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현풍 가는데도 현풍에서 바로 그냥 철로를 공격해서 방을 쉬는데 공격을 않고 머뭇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후퇴하라고 그러니까 병사들은 별로 안 죽고 이제 후퇴를 했죠. 그러는데 이때 만약에 이제 저 남로당이 이제 활동을 했으면은 미군하고 국군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이렇게 8월 1일 날 낙동강에서 전부 다 후퇴하라 이렇게 명령 내리고, 마산 그다음에 이렇게 영산을 이렇게 방어해서 미군 부대를 전부 다 이제 마산으로 빼고 이동시키고, 영산으로 후퇴시켰을 때 전부 다 기차로 후퇴를 시켰어요. 그러면 기차는 그 내일을 큰 못을 이렇게 막 박았는데 그 내일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못을. 그러면 내일이 뜯어지잖아요. 그러면 평지에 서지 말고 이 다리를 건널 때 그거를 이제 내일을 다 뜯어놔 버려요. 그러면 기차 가다가 강에 다 빠져버리죠. 그러면 미국 병력이 이동하는데 힘드는데, 이 남로당은 46년 대구 폭동, 그 다음에 27 폭동, 그 다음에 48년도 제주도 폭동, 그리고 13대 반란,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대구 폭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48년도 27 폭동이 30만에 동의됐어요. 그리고 대구 폭동 때는 영천 군수를 하나 잡으려고 5만에 달아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폭동도 이제 전투하는 사람은 1,500명,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지원부대, 그리고 연락병, 보급부대 하면은 제주도도 엄청난 남로당이 동원되는데, 세상에 가장 결정적일 때 인민군이 와서 이제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철도만 파괴돼도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막 30만, 10만씩 동원돼가지고 대구 폭동, 27 폭동, 4.3 폭동을 일으켰는데, 막상 인민군이 내려와서 부산을 점령할 때는 하나도 뭐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53년대 끝났죠. 그래서 56년부터 어떻게 해서 너들은 남쪽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한 건도 폭동이 안 일어나고 철도 안 하고 파괴 안 되느냐. 그래서 박헌영이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로당 그냥 싹 다 숙청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남쪽 가면은 20만, 30만 있다 이렇게
거짓말 허풍만 치고 전쟁 일으켜 놓고는 세상에 폭동 하나 철로 하나가 파괴되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박헌영의 남로당이 4.3 폭동이나 2.7 폭동이나 13대 반란이나 이렇게 대구 폭동이나 엄청나게 했지만은 인민군이 내려와서 결정적으로 남한을 점령할 때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이 참 이 사람들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대구 폭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2.7 폭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4.3 폭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같이 협력해서 끝내버렸으면 벌써 끝나버렸죠. 그런데 각자 놀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남쪽을 점령하겠다. 박헌영은 박헌영대로 남쪽을 점령하겠다. 각자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분열돼가지고 결국은 남한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죠. 하여튼 영산의 인민군 4사단, 5사단이 엄청나게 밀양을 점령하려다가 못되고, 그리고 이제 현풍의 14단도 못오고, 그리고 이제 낙동강이 무너져서 이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무나 이제 방우산이가 후퇴하고 생활하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현풍이나 영산에서 이제 진주에서 이렇게 소백산 거쳐서 태백산 거쳐서 이렇게 이제 오대산 거쳐서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길을 따라서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드는가 하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뭐 곧지 않아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와버렸어요. 이것을 이제 백두산에서 이렇게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백두대간을 따라서 이제 후퇴를 한 거죠. 인민군 6사단 방우산은 서울에서 3일 동안 쉬지 않고 중간 동안 쉬지 않고 공격했다면 부산을 팍 점령했을 텐데 이제 후퇴하라니까 너무나도 그냥 통곡으로 참담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이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가 제거를 못하고 다 숙청돼요. 각 사단장들, 각 연대장들이 한 75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전쟁 끝났을 때는 다 김일성 작전이 잘못됐다. 불평한 사람들이죠. 바보같이 그때 그냥 싹 뭉쳐갖고 김일성을 해쳐버렸으면 끝나버리는데 뭐뭐뭐뭐 하다가 다 당해버렸어요. 75명이. 그리고 이제 인민군 이제 6사단은 결국은 이제 사단장, 참모장, 연대장들만 후퇴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더 이상 후퇴를 못하고 지리산으로 다 이제 숨어 들어가 버렸죠. 그래갖고 이제 유격대가 되는데 지리산에 이제 6사단, 7사단, 그 다음에 5사단, 그 다음에 4사단 해갖고 한 4만 명이 지리산에 모여가지고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었죠. 그리고 이제 9월 22일 날 이제 미군이 영등포를 딱 이제 점령을 해버리니까 이제 보급이 싹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이 소문이 인민군한테 싹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민군들이 이제 싸울 의욕이 없고 큰일 났구나. 어떻게 살아서 저 평양까지 북한까지 갈 것인가 이거 생각하니까 까마도 보고 기가 막히고 이때까지는 벌써 실탄도 떨어지지 먹을 것도 떨어지지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배가 고픈데 산길을 따라서 북한으로 갈 건가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의욕이 떨어져 버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던가 어떻게 인민군이 김일성이 거기로 방어를 못 해갖고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가. 이때부터 이제 병사들이 전사들이 김일성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9월 23일은 다부동, 그 다음에 영천, 안가, 포항에서 일제히 이제 이렇게 후퇴하기 시작했죠. 인민군 10개 사단, 13개 사단이 이제 후퇴하려고 후퇴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붕괴돼서 이제 중대별로 소대별로 각자 흩어져서 이제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처절해요. 그래서 이제 국군 이렇게 3사단은 이제 9월 20일 이렇게 포항에서 이제 반격을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